오늘 이 영상 하나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의 흐름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은행에 묶어두기엔 아깝고 주식은 불안하고 부동산은 부담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매달 수익을 만들어내는 손실은 줄이고 안정성은 높인 3가지 투자법. 실제 은퇴자의 사례와 포트폴리오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안녕하세요. 노후경제연구소입니다. 50대와 60대,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돈 전략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채널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혹은 좋은 정보였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퇴직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대출을 갚거나 자녀 결혼 비용 혹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결국 생활이 빠듯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퇴직금으로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전략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퇴직금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중 5천만 원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넣습니다. 요즘 1년 만기 기준으로 연 3.5에서 4%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세후 수익률 약 3%, 연간 이자 150만 원, 월 기준 약 12만 5천 원입니다. 이 정기예금은 단순하지만 매우 안정적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변동성이 큰 투자보다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략은 자산을 깎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죠. 또한 정기예금은 원금이 예금자 보호를 통해 보장되며 급전이 필요할 때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특히 분산 예치로 여러 은행에 5천만 원 한도로 나누면 예금자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2,500만 원, B은행에 2,500만 원을 나누어 예치하는 식입니다. 이 전략은 단기 자금으로 활용할 때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금 만기를 분산시켜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한 시점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가족 행사를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도 생깁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험사의 확정금리형 월 지급 상품에 넣습니다. 이 상품은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월 수익 약 20에서 25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보험 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경우도 많고 사망 시 원금이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구조도 있어서 노후 안전망으로 적합합니다. 물론 수수료 구조나 해지 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지만 안정성과 수익의 균형이 잘 맞는 상품입니다. 실제로 62세 여성 은퇴자 A씨는 이 전략으로 월 4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고 이 덕분에 국민연금 외에도 여유 자금이 꾸준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퇴직 직후 8천만 원을 활용해 보험사의 확정금리형 월 지급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이 상품은 연 5% 수준의 확정금리를 제공하며 가입 당시 기준으로 매월 33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예금 이자를 포함해 월 7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며 총 월 40만 원 정도의 고정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 매월 전통시장 장을 보고 문화센터 수강도 하고 있으며 손주들과 주말 나들이를 다녀올 여유도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니 심리적으로도 안심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연 5%대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평생 같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일정 나이 이상에게는 건강상 불이익이 없으면 가입이 쉬운 편이고 비과세 혜택 덕분에 세후 실질 수익률이 더 높게 유지됩니다.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가 있는 구조인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부 상품은 일정 기간 이후 이율이 바뀌는 구조도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배당 ETF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 기업의 분산 투자에 1년에 2에서 4회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고배당 ETF나 타이거 배당 성장 ETF 같은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연 배당 수익률은 4에서 6%대이며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배당을 기준으로 수익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노후에 적합한 편입니다. 3천만 원을 여기에 투자하면 연간 배당금만 약 120만 원, 월 기준 약 1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7천만 원은 ELB, 즉 주가연 갭 파생 결합 사채에 넣습니다. 이 상품은 특정 지수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결정되는데 보통 원금은 보장되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연사에서 6%의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ELB의 장점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 보장되며 중위험 중수익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하며 만기 전 해지 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가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 상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수익 구조와 손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일부 ELB 상품은 조기 상환형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일정 조건 충족 시 중도 이자 수취도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수익 구조가 지수형, 바구니형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 상품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 60세 은퇴자 B씨는 퇴직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을 고배당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ELB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고배당 ETF에서는 연사에서 6%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로 분기마다 배당이 들어오면서 매월 평균 약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ELB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조건 충족 시연 4~5% 수준의 수익이 지급되는 구조여서 평균적으로 월 30만 원 수준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B씨는 이 월 4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생활비와 손주의 학원비에 보태며 큰 부담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과 이자가 정기적으로 입금되면서 매달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체감이 강하게 들었고 심리적인 여유도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는 은행 이자만 믿을 때보다 돈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다라며 이 전략에 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수익을 생활비와 손주의 교육비로 활용하며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고 일정한 현금 흐름이 확보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제 소개할 전략은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ISA 계좌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한 계좌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등을 섞어서 투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60세 은퇴자 C씨는 퇴직금 8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ISA에 넣고 그 안에서 3천만 원은 채권 ETF에, 2천만 원은 안정형 펀드에, 1천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했습니다. 이 구조로 연수익률 약 4%를 기록했고 세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ISA는 수익이 복리로 쌓이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5년 이상 유지하면 세제 혜택이 극대화되고 퇴직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절세의 효과가 더 큽니다. 또 ISA 안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리밸런싱도 가능합니다. 퇴직 이후에는 유료비, 생활비 등 지출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자산을 조금이라도 덜 깎이게 운용한 게 핵심인데 ISA는 그 점에서 가장 유리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일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시니어 맞춤형 ISA 상품도 출시하고 있으니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ISA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인 리밸런싱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자 D씨는 ISA 계좌에 4천만 원을 예금, 채권 ETF, 글로벌 ETF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3개월마다 수익률을 점검하고 가장 수익률이 높아진 글로벌 ETF의 일부를 매도하여
수익이 저조한 채권 ETF에 재분배했습니다. 첫 분기에는 글로벌 ETF에서 8%의 수익이 났고 채권 ETF는 마이너스 1%였습니다. 이때 D씨는 글로벌 ETF 수익분 500만 원을 일부 환매하여 채권 ETF에 재투자했고 이후 분기에서는 채권 ETF가 금리 하락으로 4% 상승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이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리밸런싱은 단순히 비중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따라 수익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ISA 안에서 이런 재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쌓기 위한 매우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D씨는 2년간 리밸런싱을 통해 평균 연 5.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기존에 단순 예금만 운영하던 때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분기 혹은 반기에 한 번씩 ETF 수익률을 점검하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을 줄여 손실이 난 자산에 재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ISA 안에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면 세금 부담 없이 자산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퇴직금으로 매달 수익을 만들려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고수익이라도 원금이 손상되거나 중간에 수익이 끊기면 곤란하죠. 그래서 위 세 가지 전략은 모두 일정 부분의 원금 보호와 월현금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입니다. 물론 모든 자산이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분산하고 연금과 병행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수익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정기예금과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을 통해 매달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듭니다. 두 번째로 고배당 ETF와 ELB를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되 원금 보호도 고려하는 중위험 전략을 병행합니다. 세 번째로 ISA 계좌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며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금융상품 추천이 아니라 퇴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축, 즉 안정성, 지속 가능성, 수익성을 조화롭게 결합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제연구소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세 가지 퇴직금 운용 전략 어떠셨나요? 퇴직금, 한 번 쓰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매달 꼬박꼬박 수익을 만드는 나만의 월급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퇴직 설계, 연금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등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응원합니다.